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기욤 미소 작가의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입니다.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디오니소스 숭배 관섭을 버무려 가슴이 서늘해지는 한 편의 스릴러를 선보인다. 센강을 지키는 하천 경찰대가 익사 직전에 한 여인을 구조한다. 옷을 전혀 걸치지 않은 알몸에 손목에 시계와 팔찌를 차고 있다. 여인의 다리에는 담쟁이 덩굴로 만든 왕관, 얼룩무늬 모피 문양 문신이 새겨져 있다. 질문을 해도 기억을 잃은 상태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하천 경비대는 여인을 경찰청 간호실에 입원시킨다. 경찰청 간호실 안전요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여인은 몰래 도망친다. 여인이 머물렀던 경찰청 간호실의 병실에 금빛 머리카락과 소변이 남아있다. BNRF에서 수사팀을 이끌던 록산 몽크레스티안 경감은 한직인 BANC로 전출된다.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사건을 맡은 록산은 여인의 머리카락과 소변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여인의 이름은 밀레나 베르그만, 독일 출신의 유명 피아니스트다. 그런데 그녀는 1년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출발해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299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다. 그 당시 담당 경찰은 사망자들의 유전자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했고 가족들의 사체 확인 절차를 걸치며 신원 확인을 마무리한 만큼 오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생강에서 건져 올린 여인은 누구인가? 사라진 여인에 대한 생각이 록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사회면 기사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고 왠지 모르게 신비로운 느낌을 물씬 풍겼다. 문과 대학 입시 준비반 시절에 공부했던 한편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떠올랐다. 19세기 말에 젊은 여인 하나가 생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생강을 지키던 하천 경비대원이 여인의 시신을 발견해 물 밖으로 건져냈다. 영안실 직원 하나가 여인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몰래 데스마스크를 떴다. 그 이후 석고로 제작된 데스마스크는 계속 복제를 거듭하면서 파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20세기 초에 여인의 데스마스크는 파리의 보헤미안이라고 불리던 예술계 인사들의 집을 장식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시인 아라공은 그의 시 오렐리eng에서 이 데스마스크를 자살의 라조콘다라고 불렀다. 알베르 카뮈의 작업실에서도 이 데스마스크가 걸려 있었다. 여인의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느낌은 단연 매혹적이었다. 툭 붉어진 광대뼈, 매끄러운 피부, 살짝 감긴 두 눈을 살포시 감싸고 있는 가늘고 섬세한 속눈썹, 드러날 듯 말 듯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얼굴의 아름다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강물의 오염이 심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물에 빠져 있었고 감염 위험이 큰 환자라 먼저 응급실로 옮기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죠.
그나마 예전보다는 수질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이달고 시장이 파리올림픽 이전에 생강에서 수영이 가능하도록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오염이 심합니다. 강물을 극소량만 마셔도 설사와 방광염을 일으키죠. 강물에 대장균이 많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쥐의 시체들이 많아 렙토스피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에 떠있기만 해도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몸에는 최근에 새긴 문신이 있었습니다. 몸에 문신이 있으면 세균 감염 위험이 현저하게 올라가죠. 록사는 예인선 주변에서 배의 수리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브리노의 목소리를 덮어버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여자의 몸에 문신이 있었다고요? 네, 양쪽 발목에요. 카트린은 문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 간호실에서 엉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뜻이었다. 여인이 옷을 전혀 걸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척 보기에도 최근에 새긴 문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신이었는데요? 브리노는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담쟁이 덩굴 왕관 문신이 발목에 새겨져 있었어요. 다른 문신은 얼룩무늬가 있는 털 같더군요. 짐승의 털 가죽을 떠올려 보면 어떤 문신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차라리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그림이 좋겠네요. 시계점 주인이 말했다. 그 시계에는 2개의 추가 달려있죠. 그 2개가 만나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시계에서 하나의 소리가 난들 무슨 의미가 있죠? 시계점 주인이 방긋 미소를 지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작자의 아이디어일 뿐이죠. 매우 특별한 상징이기도 하고요. 상징이라면? 첫 번째 주인이었던 화가 숀 로렌츠는 이 시계에 대해 동시에 뛰는 2개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죠. 록사는 아라공의 시 나는 내 심장을 너의 2 손 사이에 놓았지. 그건 네 심장과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지를 연상시키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시계점 주인이 도자기로 된 커피를 은쟁반에 담아왔다. 숀 로렌츠가 사망했을 당시 소설가인 로맹 오조르스키의 부인이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다며 그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특별히 시계 뒷면에 글자를 새겨달라고 하면서요. 록사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당신은 내 마음의 평화인 동시에 혼돈이야. 프란츠 카프카가 펠리체 바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따온 글이네요. 록사는 이 시계에 얽힌 역사가 대단히 멋지고 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로맹 오주르스키가 부인과 이혼한 후 시계를 처분해버리고 싶어 하기에 제가 고객을 대신해 구입했습니다. 그 고객이 누군데요?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고객이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록산이 어이없다는 듯 2 눈을 치켜떴다. 당신은 판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흰 토끼의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 고객은 바로 소설가 라파엘 바타요였습니다. 그는 로맹 오조르스키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죠. 록사는 어안이 벙벙해지며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어프랑스 229편 사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중령님께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궁금한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희생자들의 사체들 가운데 3분의 1을 건져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희생자가 모두 합해 178명이었는데 그중 121명의 사체를 찾아내 인양했죠. 바닷속에 가라앉은 사체를 찾아내고 인양하는 작업은 주로 누가 했습니까? 우리 헌병대가 포르투갈군과 아르헨티나 내무부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잠수부들을 투입해 사체를 찾아내 인양했어요. 사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생각보다는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 바다의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았기 때문이죠. 바닷물 밖으로 인양한 직후부터 사체가 급격히 부패하기 시작하더군요. 산화 때문인가요? 사체가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동안에는 비누화 현상이 진행되어 부패가 억제됩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빠른 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하죠. 택시는 이제 막 카뉴시르메르 경마장을 지나고 있었다. 여름 휴가철에는 도로가 미어터질 정도로 북적대는 곳인데 요즘은 비수기라 교통 흐름이 원활했다. 날씨는 쾌청하고 하늘을 머금은 바다 물빛이 유난히 파랬다. 리비에라 해안을 떠올리게 만드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 탓인지 중령이 들려주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사체를 인양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합니까? 신원 확인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족들과 접촉해 희생자의 신상 정보를 수집합니다. 무엇보다 유전자 정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족들과 접촉해 확보한 유전자 정보와 검시팀이 사체에서 채취한 샘플을 맞춰보면 희생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새롭게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파리 여자야? 지난달에 스위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로잔에 머물 때 같은 호텔에 투숙했던 여자였어요. 로잔에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소설 구상을 위해 간 거야? 파요 서점에서 독자 사인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아가씨야? 로잔이니까 은행가? 문득 아버지의 서가에서 본 CD 재킷이 떠올랐다. 독일 출신 피아니스트인데 아버지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밀레나 베르그만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아버지의 눈에서 모처럼 반짝거리는 불꽃이 튀었다. 밀레나는 내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야. 밀레나가 연주한 피아노곡 음반을 거의 다 갖고 있어. 슈베르트, 드뷔시, 사티. 나는 아버지의 눈에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밀레나가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네로 이어졌다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야 로 변모했다. 아니, 정말 내 아들이 밀레나 베르그만과 사귄단 말이야? 사귄 지 한 달 되었어요. 정말이지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닐 수 없구나. 밀레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봐. 폭탄은 그렇게 해서 발사되었다. 바닷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꺼낸 말이 시발점이 되었다. 아버지의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고 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고 모처럼 1시간이 넘도록 활기찬 이야기꽃을 피웠다.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 함께 읽어보았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일어난 조금 소름 돋는 이야기. 날짜가 주는 더함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책 표지에 있는 사람이 그 여자일까요? 어떻게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그녀는 과연 죽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산 사람이었을까요? 저번부터 SF 쪽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스릴러 작가분들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요즘 여러 가지를 상상하면서 채워나가야 할 감정들이 책 속엔 많은 것 같죠?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디오니소스 숭배 관섭을 버무려 가슴이 서늘해지는 한 편의 스릴러를 선보인다. 생강을 지키는 하천 경찰대가 익사 직전에 한 여인을 구조한다. 옷을 전혀 걸치지 않은 알몸에 손목에 시계와 팔찌를 차고 있다. 여인의 다리에는 담쟁이 덩굴로 만든 왕관, 얼룩무늬 모피 문양 문신이 새겨져 있다. 질문을 해도 기억을 잃은 상태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하천 경비대는 여인을 경찰청 간호실에 입원시킨다. 경찰청 간호실 안전요원이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여인은 몰래 도망친다. 여인이 머물렀던 경찰청 간호실의 병실에 금빛 머리카락과 소변이 남아있다. BNRF에서 수사팀을 이끌던 록산 몽크레스티안 경감은 한직인 BANC로 전출된다.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사건을 맡은 록산은 여인의 머리카락과 소변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여인의 이름은 밀레나 베르그만, 독일 출신의 유명 피아니스트다. 그런데 그녀는 1년 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출발해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299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다. 그 당시 담당 경찰은 사망자들의 유전자 검사를 철저하게 진행했고 가족들의 사체 확인 절차를 걸치며 신원 확인을 마무리한 만큼 오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생강에서 건져 올린 여인은 누구인가? 사라진 여인에 대한 생각이 록산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사회면 기사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고 왠지 모르게 신비로운 느낌을 물씬 풍겼다. 문과 대학 입시 준비반 시절에 공부했던 한편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떠올랐다. 19세기 말에 젊은 여인 하나가 생강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생강을 지키던 하천 경비대원이 여인의 시신을 발견해 물 밖으로 건져냈다. 영안실 직원 하나가 여인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몰래 데스마스크를 떴다. 그 이후 석고로 제작된 데스마스크는 계속 복제를 거듭하면서 파리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20세기 초에 여인의 데스마스크는 파리의 보헤미안이라고 불리던 예술계 인사들의 집을 장식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시인 아라공은 그의 시 오렐리eng에서 이 데스마스크를 자살의 라조콘다라고 불렀다. 알베르 카뮈의 작업실에서도 이 데스마스크가 걸려 있었다. 여인의 얼굴에서 배어나오는 느낌은 단연 매혹적이었다. 툭 붉어진 광대뼈, 매끄러운 피부, 살짝 감긴 두 눈을 살포시 감싸고 있는 가늘고 섬세한 속눈썹, 드러날 듯 말 듯 신비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얼굴의 아름다움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강물의 오염이 심해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물에 빠져 있었고 감염 위험이 큰 환자라 먼저 응급실로 옮기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죠. 그나마 예전보다는 수질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요? 이달고 시장이 파리올림픽 이전에 생강에서 수영이 가능하도록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오염이 심합니다. 강물을 극소량만 마셔도 설사와 방광염을 일으키죠. 강물에 대장균이 많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쥐의 시체들이 많아 렙토스피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에 떠있기만 해도 세균에 감염될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몸에는 최근에 새긴 문신이 있었습니다. 몸에 문신이 있으면 세균 감염 위험이 현저하게 올라가죠. 록사는 예인선 주변에서 배의 수리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브리노의 목소리를 덮어버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여자의 몸에 문신이 있었다고요? 네, 양쪽 발목에요. 카트린은 문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경찰청 간호실에서 엉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뜻이었다. 여인이 옷을 전혀 걸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문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척 보기에도 최근에 새긴 문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신이었는데요? 브리노는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담쟁이 덩굴 왕관 문신이 발목에 새겨져 있었어요. 다른 문신은 얼룩무늬가 있는 털 같더군요. 짐승의 털 가죽을 떠올려보면 어떤 문신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차라리 그림을 그려볼까요? 네, 그림이 좋겠네요. 시계점 주인이 말했다. 그 시계에는 2개의 추가 달려있죠. 그 2개가 만나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시계에서 하나의 소리가 난들 무슨 의미가 있죠? 시계점 주인이 방긋 미소를 지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작자의 아이디어일 뿐이죠. 매우 특별한 상징이기도 하고요. 상징이라면? 첫 번째 주인이었던 화가 숀 로렌츠는 이 시계에 대해 동시에 뛰는 2개의 심장이라고 표현했죠. 록사는 아라공의 시 나는 내 심장을 너의 2 손 사이에 놓았지. 그건 네 심장과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지를 연상시키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시계점 주인이 도자기로 된 커피를 은쟁반에 담아왔다. 숀 로렌츠가 사망했을 당시 소설가인 로맹 오조르스키의 부인이 남편에게 선물하고 싶다며 그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특별히 시계 뒷면에 글자를 새겨달라고 하면서요. 록사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당신은 내 마음의 평화인 동시에 혼돈이야. 프란츠 카프카가 펠리체 바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따온 글이네요. 록사는 이 시계에 얽힌 역사가 대단히 멋지고 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로맹 오주르스키가 부인과 이혼한 후 시계를 처분해버리고 싶어 하기에 제가 고객을 대신해 구입했습니다. 그 고객이 누군데요?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고객이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록산이 어이없다는 듯 2 눈을 치켜떴다. 당신은 판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아니잖아요.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흰 토끼의 침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 고객은 바로 소설가 라파엘 바타요였습니다. 그는 로맹 오조르스키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죠. 록사는 어안이 벙벙해지며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에어프랑스 229편 사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중령님께 몇 가지 여쭐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궁금한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희생자들의 사체들 가운데 3분의 1을 건져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희생자가 모두 합해 178명이었는데 그중 121명의 사체를 찾아내 인양했죠. 바닷속에 가라앉은 사체를 찾아내고 인양하는 작업은 주로 누가 했습니까? 우리 헌병대가 포르투갈군과 아르헨티나 내무부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잠수부들을 투입해 사체를 찾아내 인양했어요. 사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생각보다는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 바다의 수온이 낮고 수압이 높았기 때문이죠. 바닷물 밖으로 인양한 직후부터 사체가 급격히 부패하기 시작하더군요. 산화 때문인가요? 사체가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동안에는 비누화 현상이 진행되어 부패가 억제됩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빠른 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하죠. 택시는 이제 막 카뉴슈르메르 경마장을 지나고 있었다. 여름 휴가철에는 도로가 미어터질 정도로 북적대는 곳인데 요즘은 비수기라 교통 흐름이 원활했다. 날씨는 쾌청하고 하늘을 머금은 바다 물빛이 유난히 파랬다. 리비에라 해안을 떠올리게 만드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 탓인지 중령이 들려주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사체를 인양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 신원 확인을 합니까? 신원 확인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족들과 접촉해 희생자의 신상 정보를 수집합니다. 무엇보다 유전자 정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족들과 접촉해 확보한 유전자 정보와 검시팀이 사체에서 채취한 샘플을 맞춰보면 희생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새롭게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파리 여자야? 지난달에 스위스에서 처음 만났어요. 로잔에 머물 때 같은 호텔에 투숙했던 여자였어요. 로잔에는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소설 구상을 위해 간 거야? 파요 서점에서 독자 사인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 아가씨야? 로잔이니까 은행가? 문득 아버지의 서가에서 본 CD 재킷이 떠올랐다. 독일 출신 피아니스트인데 아버지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름이 밀레나 베르그만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아버지의 눈에서 모처럼 반짝거리는 불꽃이 튀었다. 밀레나는 내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야. 밀레나가 연주한 피아노곡 음반을 거의 다 갖고 있어. 슈베르트, 드뷔시, 사티. 나는 아버지의 눈에서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밀레나가 어떤 성격인지 궁금하네로 이어졌다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야 로 변모했다. 아니, 정말 내 아들이 밀레나 베르그만과 사귄단 말이야? 사귄 지 한 달 되었어요. 정말이지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닐 수 없구나. 밀레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봐. 폭탄은 그렇게 해서 발사되었다. 바닷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꺼낸 말이 시발점이 되었다. 아버지의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고 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했고 모처럼 1시간이 넘도록
활기찬 이야기꽃을 피웠다.